자, 이번 시간에는 62페이지 오시기 바랍니다. 주인 대리론. 여러분들 대리인 나와 있는데 주인이 있고 말이죠. 대리인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주인은 말 그대로 뭐예요? 나라의 주인이다. 국민을 말합니다. 국민. 국민을 말하고 대리인 누굽니까? 공무원을 말하는 거죠. 공무원. 공무원을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공무원을 말하는데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인이 통치를 당하는 사람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이 주인 대리인론입니다. 알겠죠? 나중에 이제 신공공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론이 바로 이 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인데 왜? 우리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참 주인이라는 걸 이제 와서 알게 된 거죠. 이제 와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것이 얼마 안 돼요. 불과 우리도 말이죠. 2000년도 거의 돼가지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인인지를. 지금 뭡니까 이 시장 재래시장 가면은 국회의원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냥 인사만 하죠. 안녕 그러죠. 옛날에는 막 90도로 인사했어요. 요즘에는 지나가도 신경도 안 쓰죠. 계속 호떡을 굽고 있죠. 국회의원 지나가는데 호떡을 계속 엎고 있어요. 내가 국회의원인데 말이죠. 예? 옛날 같으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 장관 막 오뎅 사먹으러 왔는데 관심도 없죠. 제가 뭐 행정자치부 장관이야? 뭐 쳐다도 안 봐요. 그죠? 안 봅니다. 과거와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서비스 개념이에요. 과거에는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 오면 경찰서장이 커피도 막 타줬어요. 변호사님, 김 변호사님 얼마나 고시공부가 힘들었어요. 이러는데 지금 어때요? 김순경이 막 뛰어나오죠. 박 변호사 잠깐 와봐 그러죠. 예, 김순경님 이러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그죠? 바뀌었습니다. 유명한 의사도 마찬가지죠. 손님 하나 왔는데 막 뛰어나가죠. 막 뛰어나가요. 신발도 안 신었어요. 막 그냥 청진기 막 거꾸로 달고 막 뛰어가죠. 왜? 손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서비스다. 난 서비스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흐름을 볼 때 1900은 아니고 1800년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이 다시. 그렇죠? 흐름이 다시 그때로 돌아갔어요. 이 공직이라는 것이 과거처럼 된 거예요. 옛날에도 과거 급제하면은 등급이 나눠져 있었어요. 장원한 사람은 몇 급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5급을 줬어요. 같은 장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등위가 있어요. 이렇게 30몇 명까지. 근데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장원했다가 해가지고 영의정까지 못 갔다고 그랬죠. 장원하니까 뭡니까 수령 고을 원님으로 가가지고 말이죠. 20몇 살, 21~22살 됐는데 원님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맨날 주한상이죠. 주한상에다가 숨 막히죠. 한 5년 먹으니까 어때요? 스스로 죽는 겁니다. 근데 늦게 된 사람, 그 다음에 꼴찌로 된 사람은 저기 먼데 한길도, 그죠? 두만강, 여기서 막 지키고 있는 거예요. 쫄병 2명하고. 달달달 떨면서. 영하 한 40도 다 되는데. 몸 관리 막 하죠. 살라고. 그러고 나서 한 40대 중반쯤 되니까, 40쯤 되니까, 왕이 부르죠. 왜? 다, 주변 사람 다 죽었으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누구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참의로 불러라. 참판 아니고 참의로 불러요. 참의 딱 시키니까 이 사람 기계가 있단 말이에요. 박력도 있고 맨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왕이 딱 가보니까, 퇴청도 않고 말이죠. 한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늘천 따지. 탁 쓰고 있어요. 거무련 누르왕. 탁 쓰고. 그 다음에 뭐 시도 막 씁니다. 나의 사랑하는, 상감마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별의별 시 다 쓰네. 그것도 왜 혼자 놓으면 되는데 벽에다 붙여놓고 날 얘기죠. 벽에다가 칭송하는 시를 막 썼네. 지나가는 세종대왕이 딱 본 거예요. 나를 칭송했어? 너 참판. 갑자기 막 승승장구하죠. 영의정 막 다 죽어나가요. 늙어가지고. 영의정 자리 비었어. 그럼 누구예요? 나를 칭송했던 그 사람 영의정 안 치는 거예요. 갑자기. 40대까지 두만강에서 말이죠. 보초 쓴 사람이
갑자기 영의정이 딱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변방으로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 내가 꼴찌로 붙었다 해가지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주변에서 맴돌다가 진급해서 점점 중앙미대로 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일단 붙기만 해요. 아시겠죠? 자, 주인 대리인원입니다. 대리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일을 해주는 사람, 이걸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요즘엔 대리 제도가 엄청 많죠. 박대리, 김대리, 뭐 최대리 다 대리예요, 대리. 저도 뭐 집사람 대리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대리 제도가 많이 발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국민과 국회의원 관료 간의 관계에 다 대리인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도 대리인이죠. 국회도 국민이 뽑은 대표자니까 대리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주와 경영자 마찬가지죠. 주주가 있다면 주주는 자기가 경영 못하니까 전문 경영자가 있겠죠. 그죠? 이거를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대표이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영업을 하고서 실적을 올리면은 그 소득 이득을 주주총회에서 주주한테 주겠죠. 이런 제도가 대리제도예요. 자, 알아두시고.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인 대리인 제도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정보의 비대칭성, 줄거세요. 비대칭적 정보가 되어 있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정보가 누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느냐? 공무원이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일반 시민은 전혀 몰라요. 이 사람은 맨날 법을 다루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국제 정세, 국내 정세. 하다못해 러시아 푸틴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침에 뭐 먹은지도 알고 있어요. 굶었는지 먹었는지 어젯밤에 보드카를 몇 병 먹은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모르죠. 이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21세기에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정보가 비대칭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정보가 빠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늦은 사람은 10년 가도 이게 힘들어요. 정보가 없으니까. 엉뚱한 걸 열심히 공부해요. 북해론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왜? 행정학은 정보잖아요. 정보 싸움이라니까. 이 과목은 특히 그래요. 정보에 아주 민감해야 돼요. 너무 민감할 정도로. 아시겠죠? 그래서 황새가 우렁이를 한 번에 탁 찍어 먹듯이 두 번 찍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던 여우가 황새도 잡아먹고 우렁도 같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황새 입장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비대칭적 정보이기 때문에 누가 이걸 이용할까요? 대리인이 사수를 씁니다. 사수를 또는 이용합니다. 이용. 사수를 쓰고 이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뭡니까? opportunism이라고 그래요. opportunity는 기회란 뜻이죠. ISM 붙이면 무조건 주의예요. 미국 아이들은 IS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대처리즘, 그죠? 대처인데 영국의 수상 이름인데 대처리즘, 그죠? 그죠? 이렇게 IS만 붙이면 리즘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대리는 기회주의를 가지고 있다. 알겠죠? 약삭 빠르다는 거예요. 나쁜 뜻이죠. 기회주의라는 것은. 근데 어떻게 보면 어때요? 민감하게 잘 반응해가지고 거기에 합리적으로 대응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좋은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 역선택, 불합리한 선택을 할 수 있고 adverse selection입니다. adverse 바뀌었다. 역선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뭘 해줘둡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들 내지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역선택을 또 할 수가 있고, 역선택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잘못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 아시겠죠? 지금 도덕적 해이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앞에서 뭡니까 뭡니까 좀 몸에 안 좋은 어떤 색소를 많이 넣은 사탕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막 입에 넣어주죠. 먹어봐. 그러니까 저도 먹어보니까 맛있는데 집에 오니까 배가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런 걸 모럴 해저드라고 합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주인 대리는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별표 4개 씌우시고. 그 다음에 게임 이론이 있는데 거의 시험에 출제 안 됐었는데 그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갑과 을이 있었는데 범죄를 부인했습니다. 그랬더니 효과가 88 합해서 16이 나왔어요. 그리고 범죄를 내가 저질렀다 이렇게 범죄 사실을 밝혔을 때는 효과가 44 해가지고 800개 안 됐습니다. 결국 범죄 사실을 고백했을 때보다 범죄 사실을 고백하지 않은 경우는 교도소 안 갔죠. 효과가 오히려 좋았잖아요. 그 범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효과가 좋았다고 볼 수가 있죠. 고백했더니 어디 갑니까? 교도소 가죠. 이런 게임 이론,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보세요. 게임 결과는 공범 A와 B가 협조해서 모두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에 획득하게 되는 8 플러스 8, 16입니다. 이때는 파레토 최적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적은 사회적 비체적 상태를 이룬다. 뭐냐면 범죄를 인정했을 때는 오히려 효과가 더 파레토 최적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게임 이론인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안 나왔는데 혹시라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범죄를 부인했을 때는 감옥에 안 가겠죠.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는 착한 줄 알고 인정했더니 결국 교도소 가더란 얘기예요. 그죠? 형사소송법 307조에 1항에 나와 있어요. 증거재판주예요. 증거가 없으면은 증거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자백인 거예요. 자백. 자백을 하게 되면은 물론 자백이 증거의 왕은 아니지만 자백을 했을 때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묵비권이 생긴 거예요. 할 말 없으면 어때요? 말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여자분 같은 경우 어때요? 눈물을 흘려야겠죠. 판사 앞에서. 이걸 기사도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상해를 했더라도 남자는 징역 5년을 살아요. 여자는 징역 3년밖에 안 삽니다. 왜? 기사도 가설 때문에. 남자 판사한테 만나면은 남자 판사는 그 피고인을 볼 때 자기 어머니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머니와 닮았어요. 5년이 2년이 되는 겁니다. 대법원 가니까 무죄가 돼요. 왜? 대법원 판사 할머니가 닮은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을 쭉 흘렸다는 거예요. 이걸 기사도 가설이라고 합니다. 실제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판사가 여자 판사 많죠? 그래서 반대예요. 그래서 탁 앉아 있는데 갑자기 여자 판사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10년을 5년으로 감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사도라고 볼 수가 없겠죠. 무슨 마턴이 이렇게 나가겠죠. 예, 그죠? 자기 파더니까 뭐 무슨 부정 무슨 가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판사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게임 이론에서는 자, 둘 다 자백을 하면 상당히 아름답겠죠. 그죠? 나 그 사람 죽였어. 너도 죽였어. 그럼 형사소송법적으로는 되게 퍼펙트하게 끝났겠지만 게임 이론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파레토 최적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역사적 제도주의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인간의 정형된 패턴을 역사적 제도라고 합니다. 제도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역사 그러는데 역사라는 게 뭐예요? 역사 뭡니까? 역사 뭐예요? 역사라는 것이 사실과 사실에 대한 비판 이걸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역사라고 그럽니다. 국사 시간 아니니까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제도와 인간의 관계 이렇게 했고 자, 6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있어요. 또 이번에 사회학적으로 접근하면 한 번도 시험에 출제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용어가 어려운 게 하나 나와요. 그것도 2번에 5번을 보시면 내재성은 뭐 내부적으로 가지고 성적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은 배태성이라는 게 나와요. 배태성, 엠베드니스. 영어도 어렵습니다. 엠베드니스인데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말이죠. 인지 과정과 관련해서 인간은 주변에 엄청난 규약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배태성이라고 합니다. 배태성. 즉 뭐냐? 사람은 자기가 의사결정할 때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변에서 압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압력이. 아시겠죠? 압력이. 자기도 모르게 법에 의해서
어떤 컬처, 문화에 의해서, 어떤 제도에 의해서. 예를 들어 이겁니다. 내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갑자기 군대에서 입영 통지서가 날라왔다. 나의 지역은 전혀 관계없죠. 가서 뭡니까? 집총 훈련해야 돼요. 총 쏴야 되고 한 달에 몇 방씩 쏴야 돼요. 수류탄 던져야 되고. 나 정말 수류탄 던지고 싶은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도가 만들어놨죠. 그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나는 결혼식도 않고 그냥 뭐 빨리 저 남자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갑자기 막 여러 사람 다 불러놓고 막 웨딩 마치 울리고 그러죠. 그죠? 그다음에 뭐 신랑 신부 맞절 해가지고 탁 인사하고 그러죠. 얼마나 웃겨요, 그죠? 맞절은 뭐 맞절이에요. 예. 주례사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죽도록 사랑하라고 그럴까요? 죽도록 참으라고 그럴까요? 참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전진 앞으로 그러죠. 바로 그게 인생인 거예요. 참고 전진 앞으로. 결혼과 동시에 사랑이란 어떤 것은 뒤로 갈 수밖에 없죠. 뭐 사랑도 해야겠지만 현실인 거죠. 현실적으로. 현실이 뒷받침돼야 사랑도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돈이 떨어지면 사랑도 떠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자, 엠베데니스 꼭 알아두세요. 줄구세요. 배태성입니다. 배태성. 자, 우리가 행정학 공부할 때 성격 많이 나왔죠. 그죠? 대응성, 배태성, 적실성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호손 효과. 다 기억나요? 효손 효과인 줄 알고 또 효자손 사가지 마시고 집에 갔더니 우리 가서 공부하는데 효손 효과 강조해서 효자손 사왔어요. 그러지 말고 그것은 뭐냐면 목표한 어떤 실험 결과가 안 엉뚱한 결과가 나올 때 그런 경우죠. 그죠? 엉뚱한 결과가 산출됐을 때 이거를 호손 효과다 얘기합니다. 누가 강조했어요? 메이오라는 사람 또는 마이오라고도 합니다. 자, 배태성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거기 2번 줄거세요. 인간은 제도를 자신 목적 하에 의도적으로 조성하거나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게 뭐예요? 인간이 이렇게 있다.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이 법과 제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언정 나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바꿀 수가 없다. 이건 되지만. 알겠죠? 내가 말이죠. 나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형법 250도 살인죄예요. 살인죄인데 살인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바꾸죠. 헌법제 1조 못 바꿔요. 내가 어떻게 바꿔요? 이거를 지금 얘기했지만 배태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배태성을 하다 보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안정성을 추구할 수가 있다. 안정성. 누구나 법을 못 바꾸죠.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더 공부하면 안 돼요. 행정학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4페이지입니다. 신공공관리 이론 NPM 한번 공부했었죠. 자, New Public Management입니다. 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드. 그 다음에 오스톤. 후드라는 게 있는데 후드 HOOD입니다. 후드라는 사람이 또 강조했어요. 후드. 물론 오스트롬도 강조했습니다만 그거 알아두시고 신공공관리 이론은 뭐냐면 1번 양가로 1번 보세요. 후드가 NPM을 강조했다. 시장지향적 정부개혁을 강조했다. 뭐냐면 시장주의를 행정에 도입한 것을 신공공관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요거를 신공공이라고 합니다. 시장주의라는 게 뭐예요? 수요와 공급에 딱 맞춰가지고 가격을 결정해달라. 예를 들어서 도로 행정이다 그러면은 도로에 수요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맞게 도로를 예를 들어서 뭐 건설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골에 가면은 노는 도로 많죠. 하루 종일 차가 한 대도 안 지나가요. 딱 지나가는 게 하나 있는데 가끔가다 사슴이 지나갑니다. 사슴. 암사슴하고 수사슴이 놀아요. 막 뛰어다녀요. 필드 참 좋네 하고 막 뛰어다니죠.
차는 전혀 다니질 않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들 그 대관령 가면은 대관령 고개가 있죠. 옛날 고개가 있는데 거의 차가 안 다닙니다. 지금 다 고속도로 다니죠. 쭉 내려가죠. 그런 도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노는 도로가 많아요. 자, 이런 도로는 이런 개념에 도입하면 없어져야겠죠. 쉽게 말해서 뭐예요? 여기에 해당하겠죠. 과잉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과잉 공급. 이 공급곡선이죠. 공급곡선의 왼쪽이니까 요만큼의 초과 공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낮춰야 됩니다. 이렇게 낮춰야 된다. 아시겠죠? 이런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이 바로 NPM입니다. New, N에다가 New입니다. 그 다음에 P는 파브릭입니다. 매니지먼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등장 배경은 뭐 공공 부분이 비대화되어 있고 비효율성이다. 1번 줄 보세요. 공공 부분이 비대화되니까 효율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막 줄줄 새 나가겠죠. 돈이 새 나갑니다. 돈이 새 나가니까 어때요? 세금이 막 새 나가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바로 NPM이다. 신공공관리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65페이지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의 원리적 내용에서 정책과 통제는 뭐냐면 스티어링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 서비스는 로잉입니다. 로잉. 노젓기와 방향잡기죠. 방향잡기. 정책 통제는 방향잡기 써주세요. 방향잡기고, 그 다음에 관리 서비스는 뭡니까? 서비스는 바로 이거는 노젓기죠. 과거에 배라는 게 이렇게 노가 있죠. 노젓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방향잡기가 있어요. 방향잡기. 방향잡기가 바로 정책이고, 이것은 바로 행정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성웅 이순신 보면은 밑에 수군이 주관하죠. 갑자기 앞으로 당기다가 뒤로 막 하려니까 주관하죠. 그래서 북을 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장단 맞춰가지고. 그죠? 북에 맞춰서 줬는데, 지금은 스크루라는 게 있죠. 스크루가 조정합니다. 스크루가. 이 스크루가 뒤로 반대로 돌리면 후진하죠.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6페이지입니다. 전통적 관리론과 새로운 관리론, 신관리론의 차이점이 뭐냐. 자, 거기 잠깐 보세요. 옛날에 관리제의 정부는 노젓기, 로잉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정부가 노를 줬어요. 정부가. 지금은 정부가 안 줘요. 오른쪽 보세요. 지금은 방향잡기입니다. 스티어링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타의 역할을 한다. 조타는 정부가 하고, 그 다음에 노젓기는 일반 행정이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일반 행정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젓기와 방향잡기를 구별했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정부가 다 했죠. 정부가 지표도 삼고 자기가 노도 적어가요. 지금은 정책 결정을 상부에서만 하고 하부에서는 노젓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끔 출제됩니다. 요거 별표 4개 쳐야겠다. 그죠? 중요합니다. 신관리론에서는 NPM입니다. 이게 NPM 써요. New Public Management, NPM이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온 적 없어요. 20문제 중에 한 문제다 보면 돼요. 이게 NPM이. 그 정도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충격 먹었죠. 맨날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제1파트를 공부하는데 제1파트가 제일 어려워요. 2파트부터는 그냥 읽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행정하기 쉬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관리론에서는 정책 결정은 권한부여부로 유도 지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쟁적 공급 즉 서비스 줄보세요. 서비스를 강조했다. 그 다음에 경제성과 효율성 또한 강조했겠죠. 왜 효율성 강조했습니까? 시장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표가 나와 있죠. 이 표에서 나오는데 이 표를 다 안다고 해가지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행정학은 문제를 접하지 않으면 절대 풀 수가 없는 학문이에요. 자, 67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오스트롬 계속 나오죠. 거기에 OC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OC 전략. 통제 전략은 이렇게 되어 있죠. OC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자, 첫 번째가 고객화. 커스터마이제이션입니다. 커스텀 알죠? 고객이란 뜻입니다. 고객화. 고객.
이렇게 쓰시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입니다. 공동사회,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커뮤니티.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공동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의식을 저버리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공무원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동체, 지금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방향이 이겁니다. 지금 개인 사업에서 상당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 글로벌 경제 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도 어렵고 중국도 어렵고 북쪽에 있는 애들은 맨날 어렵고 걔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감정을 파놨기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커뮤니티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채널입니다. 세 번째는 채널. 채널을 맞춰달라고 그러죠. 국민이 요구하는 걸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채널입니다. 네 번째는 경쟁입니다. competitive value라고 하죠. 경쟁 안 할 수가 없죠. 경쟁을 해야 살아남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도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직으로 가도 거기서 또 경쟁합니다. 가면은 같은 사람 또 있어요. 나처럼 비슷한 사람 또 앉아 있어요. 그 사람하고 경쟁해서 거기서 올라가야겠죠. 그죠? 방법이 없어요. 저 앞에 계신 분이 교정직으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가면은 벌써 누군가 하나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어요. 벌써 이미 앉아 있죠. 그래서 나이를 물어봅니다. 나이 몇 살 먹었습니까? 나보다 많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그런 경우 많죠. 좀 군대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다 하고 났더니 직속상관이 나보다 7, 8살 적은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많죠. 제 후배 하나가 법률구조공단 합격을 했는데 거기가 몇 명 뽑냐면 36명 뽑아요. 1년에 100대 거의 100대 됩니다. 거의 엄청 센데 가보니까 그 뭡니까 그 서장 관공서장이 자기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그리고 직속상관 딱 보니까 자기하고 15달 짝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직속상관이지 어떡합니까? 그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선택을 해야 돼. 선택적 도구. 참고만 해주세요. 초이스 툴이라고 하죠. 초이스 툴. 초이스입니다. 항상 선택입니다. 추주의 명사형이죠.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항상 2 내지 3개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선택을 잘 하려면 어떤 생각을 합리적으로 해야겠죠.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NPM, New Public Management가 잘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또 반기를 드는 사람이 또 생깁니다. 거기 보시면은, 줄만 그세요. 시민 재창조론자가 생깁니다. 시민 재창조론자. 이건 뭐냐면, 자, 이 1번 줄 그세요. 양가로 1번. 시민은 정부의 고객이 아니라, 뭐다? 정부의 소유자다. 이렇게 또 강조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NPM에 우리가 희생양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인데 당신들 무슨 얘기야? 우리가 무슨 수요자인 줄 알아? 우리가 뽑았는데 당신한테 우리가, 당신의 룰에 따라서 우리가 갈 줄 알아? 이렇게 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말 하죠? 우리가 주인이고 당신은 우리의 대리인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시민 재창조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블랙스버그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서 관료 후려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좀 무섭습니다. 관료 후려치기. 1번 보세요. 관료 후려치기라고 있죠. 그죠? 관료 후려치기 줄고 있어요. 관료를 쉽게 말해서 막 비판하면서 격화시켰다는 겁니다. 야, 이 관료기 때문에 저렇게 안 된다. 관료기 때문에 융통성 없다. 관료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고 엄청 평가 절하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을 관료 후려치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3번 별표 한 5개 치세요. 신공공 서비스론 NPS라고 합니다. 이건 NPS. 요 이론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게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이번에는 New Public Management가 아니라 서비스라는 겁니다. 자, NPM에서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NPM이 있었고, 그 다음에 NP 뭐가 있어요? S가 있었죠. 요거의 차이점이 있어요. NPM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 공급 곡선을 도입한 거예요. 수요 공급 곡선을 도입해서 합리적으로 우리도 시장 체제로 가자. 완전성을 도모했는데 여기에 반기를 든 게 NPS 이론입니다. S는 서비스죠. 야, 우리가 주인인데 말이죠. 니네가 무슨 나를 시장에 도입을 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내가 주인인데, 내가 신혼법에서 내가 주부인데, 시어머니나 아니면 누가 자꾸 간섭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내 남자하고 살겠다는데 왜 간섭하냐? 내가 주인이지 어떻게 당신이 주인이냐? 이렇게 나간 이론이 NPS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뭘 강조했을까요? 시민이 주인이다. 이런 이론을 핀 거예요. 시민이 주인인데 나한테 서비스를 할 당신이 어떻게 내가 시장에 내가 수요 공급 곡선에 내가 올라가야 되느냐. 말 되죠?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왜 조연을 해야 되냐. 내가 주연인데. 그죠? 난 주연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주연이라고 본 거예요. 내가 주연이지. 이때는 조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주인공이라는 이론이 NPS 이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New Public Service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줄구시기 바랍니다. 시민 중심 공직 제도 구축 강조했다. 시민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NPS라고 합니다. 자, NPS까지 우리 공부하니까 어때요? 행정학 공부 다 한 것 같죠? 자, 좋습니다. 넘기세요. 그래서 신공공 서비스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제20절 거버넌스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거버넌스는 뭡니까? 시민이 참여해야 된다고 그랬죠? 거버넌스의 핵심이 뭐예요? 네트워크라고 했죠? 거버넌스는 정보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장 개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익집단. 시민단체가 있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가 네트워크처럼 같이 합해져야 행정이 발전한다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 이론입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개념이 나왔죠. 거버넌스, NPS, NPM. 이것 때문에 행정학을 포기한 사람 많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실제 노량진이나 이쪽에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이 흐름을 몰라요. NPS? 책은 두껍죠. 혼자 공부해야죠. 학원에서 들으니까 이해한 것 같죠. 집에 가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맥주 한잔 마시니까 더 몰라.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은 행정학은 개념입니다. 개념만 알고서 곧바로 다이렉트로 문제 풀면은 당장 90점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달에 한번, 다음 달이나 9월, 한 4월 달쯤에, 3월 달쯤에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실력이 활짝 올라갔어요. 봐요. 아, 행정학은 인정 만점이겠구나. 안심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을 또 도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정학요? 교정학 같은 건 더 쉬워요. 형사소송법은 더 쉽죠. 교도소 보내는 법이 형사소송법인 거예요. 예, 교도소 안 가려고 버티는 거. 그걸 재판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전에 하는 거 수사. 쉽습니다. 할 게 없어요. 예,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해요. 너무 이거 어렵구나 하면 심장마비 와요. 하트 어택이 옵니다. 그러면 전철에서 하트 어택 어떻게 합니까? 전철 보내고서 어떤 아줌마가 막 누르죠. 그 아줌마 머리 되게 좋은 아줌마예요. 왜냐? 전철 가는데 발을 전철에다 넣죠. 그러니까 발 탁 치우고서 자기가 막 해줘. 그 다음에 핸드폰 막 하고서 용감한 시민의 상 줘야 할 것 같아요. 살아났죠? 그 아저씨. 그렇죠? 그 아주머니는 아마 이 힘이 좋았던가 봐요. 막 엄청 남자를 막 누르고 그러는데 잘했습니다. 어쨌거나. 결과가 좋았죠. 자, 거버넌스 이론은 뭐냐면 시민이 참여한다. 이익집단 또는 뭡니까? 어떤 공익 집단이 있겠죠. 이 집단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싸잡아가지고 행정을 이끌어가자. 이게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먼트는 뭐예요? 여러분들 거버먼트, GOVERN 이게 있죠. 거번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굴 다스리다. 여기다가 MENT 붙였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죠? 거버먼트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피치자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린 통치 대상이다. 이런 뜻인데 거버넌스는 뭡니까? ENC 붙으니까 전혀 다른 개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를 주장한 사람은 많습니다. 로즈란 사람이 한번 주장했고, 이 사람은 굿 거버넌스를 주장했습니다. 굿 거버넌스. 참 재밌죠. 굿을 붙였으니까 좋은 거버넌스다. 이 사람은 좋게 되려면 자유민주주의까지 플러스 돼야 된다. N편에다가 자유민주주의를 플러스시킨 개념이 거버넌스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누가? 로즈란 사람이 있어요. 로즈. 로즈 그러니까 장미를 생각하지 마시고 RH를 한꺼번에 발음한 거예요. 한꺼번에 발언한 겁니다. 자, 69페이지 보세요. 다음으로 피터스라는 사람이 또 거버넌스 또 주장했습니다. 패터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상당 없습니다. 피터스도 맞고 패터스도 맞아요.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 2번 줄 보세요. 시장적 정부 모형 플러스 참여적 정부, 그 다음에 신축적 정부, 탈규제적 정부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피터스 또는 패터스의 거버넌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버넌스를 강조했던 사람은 크게 두 사람이었어요. 로즈와 피터스 또는 패터스입니다. 자, 뭐가 시험에 가장 출제되느냐? 밑에 표가 나와 있죠?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차이점이 뭐냐? 뉴 거버넌스는 지금 배웠던 우리가 배웠던 거버넌스 이론을 좀 더 발전시킨 거예요. 자, 신공공관리론은 뭐였어요? 예? 그렇죠. 시장주의 개념을 도입했다 그랬죠. 근데 뉴 거버넌스는 뭡니까? 참여. 어렸을 때 참여가 중요하다. 자, 공공관리론 2번 출구세요. 관리기구는 뭐다? 마켓이다. 영어로 좀 써놓으세요. 마켓이다. 이렇게 보면 시장을 중심했고, 그 다음에 뉴 거버넌스는 바로 뉴자 붙인 겁니다. 그냥 거버넌스인데 네트워크 줄구세요. 연계망을 강조했다. 그리고 3번 보세요. 뉴 거버넌스에서는 트러스트, 신뢰를 강조했겠죠. 신뢰를 강조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부 역할은 방향 잡기다. 스티어링입니다. 로잉과 스티어링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잡는 것은 정부고 일반 행정 뭡니까 말단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적인 부분에서는 뭡니까 로잉이다, 노적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칼 들고 그러죠. 그럼 밑에서 수군들은 주권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로 봤다는 거예요. 먹는 거는 이순신 장군이 더 잘 잡섰을 텐데, 그죠? 아이러니컬하죠. 근데 칼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컸겠죠. 제가 현충사 가보니까 칼 길이가 2m가 넘어요. 밥그릇이 이만하고 나 세숫대 한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밥 수저를 보니까 수저가 무슨 뭐 야구방망이 반 쪼개놓은 것 같아요. 밥을 어떻게 잡섰을까 봤더니 그건 뭐냐면 자기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칼 휘두르지도 않아요. 그냥 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권위입니다. 왕도 보면은 평상시에 쓰는 왕관은 조그매요. 근데 무슨 예를 들어서 왕관 즉위식 할 때는 어때요? 왕 즉위식 때 엄청난 거 쓰고 오죠? 목 디스크 온단 말이에요. 맨날 쓰고 다니면. 근데 가끔 쓰면 목 디스크 안 오죠? 실제로 왕들은 조그만 거 쓰고 있었어요. 그런 거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료 역할은 바로 뭡니까? 조정자 역할을 한다. 코어디네이터라고 합니다. 조정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한 번 또 정리했죠. 신공공관리론과 신거버넌스 비교하는 게 잘 나오니까 그렇죠? 잘 보세요.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결과를 중심이 했다. 결과 중심입니다. 어떤 리절트 개념을 강조했어요. 그렇지만 신거버넌스는 과정, 듀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어떤 과정을 중요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은 조직 내 관계를 파악했고 거버넌스는 조직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조직이죠. 정부 조직, 그 다음에 시장 조직, 그 다음에 이익 집단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정부 내의 조직이 아니라 정부 외 조직끼리 서로 연계망을 강조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잘 이해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의 속도를 내게 되면은 1월 달에 이 정도 속도 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대 국정일만 좀 쉬시고 그때는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어때요? 나일에 투자를 해요. 완전히 이기적이어야 돼요. 나는 완전히 이기적인 사람이다. 아주 셀피시한 일종의 셀피시 동물이 돼야 돼. 나는 이기적이어야 된다. 사람의 본질은 이기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비를 베푸는 사람 드물단 말이에요. 그런 석가모니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목마른데 우물 파야죠. 수도를 내가 틀어야겠죠. 누가 다 물을 주겠습니까?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내가 음식도 내가 해서 먹어야 됩니다. 갑자기 오늘 아침에 했던 행동이 나오네. 내가 스스로 해 먹었으니까.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7번을 보세요. 신공공관리로는 비정치적 개념이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로는 정치적 개념이다. 자, 요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상 더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제 푸는데 절대 소득이 없어요. 우리 지금 4교시 때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그때 풀 때 보면 알게 돼요. 아시겠죠? 더 많이 안다고 해서 문제를 잘 푸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알아두시고. 21절, 시험에 안 나오는 게 나오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나오죠? 시험에 출제는 안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의미만 알아두세요. 마더니즘은 뭐예요? 현대화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포스트는 뭐예요? 현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시겠죠? 이걸 떠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일종의 통과했다. 이런 개념인데, 이건 뭐냐면, 자, 거기 보세요. 2번을 보세요. 반근대주의적 정신 자세를 견지했다. 뭐냐면 반드시 말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발전된 게 좋은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모두 기계화되니까 좋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계적 풍조가 느리게 하는 것이 풍조예요. 느리게. 그죠? 느리게. 옛날에 육군사관학교 가면 어때요? 밥 먹을 때도 빨리 먹었죠. 기역자를 꺾어서 먹었는데 지금은 느리게 먹어요. 국수 딱 시켜놓고 한 5분에 하나씩 먹습니다. 요즘 아주머니들은 시간을 때우려고 바깥 나면 추우니까. 그죠? 그리고 치킨집에 가서도 치킨을 안 시켜요. 땅콩만 시켜요. 땅콩을 기본 안주 시켜가지고 땅콩 50개를 하나에 5분 동안 먹어요. 맥주 2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계산하죠. 얼마 나왔어요? 그랬더니 10,000원이 안 나와요. 8,000원 나왔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겠죠. 일단 닭을 2마리를 뜯어야 되는데, 그죠? 무섭게 먹어야 되는데, 기본 안주 딱 시켜놓고 있죠. 친구 다 부르죠. 안주 시키질 않아요. 땅콩이 50개 있으니까. 하나 먹는데 5분. 곱하기 50개니까 5, 25, 250분을 소비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바뀐 겁니다. 그죠? 옛날하고 달라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결국엔 8번 보세요. 해체라든가 해방을 강조했다. 21세기 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해서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많이 해방감을 느끼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50쯤 넘어가지고 한 60쯤 돼가지고 여보 밥 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이미 죽어 있죠. 살인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세요? 그러면 어때요? 이미 묻혀 있어요. 땅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 포스트 모더니즘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해방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어요. 오죽하면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연금도 다 갖다 바쳤는데 맞았죠? 네, 맞았어요. 남자가 맞았습니다. 일종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해방이라. 자, 7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지적 특성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적 특성이 나와 있는데, 자, 지적 특성은 2번 줄구세요. 구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구성주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성주의는 다원주의로 볼 수가 있어요. 다원주의. 여러 사람이 구성되어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다원주의는 쉽게 말해서 개인주의다. 이런 얘기예요. 개인주의입니다. 네, 좀 있으면은 구정이 돌아오는데, 시어머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며느리가 3명 있다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다 왔죠. 다 와가지고 송편이 아니라 떡국도 기고 이랬죠. 지금은 꼭 막내 며느리가 전화 오죠. 어머니 오늘 못 가요. 그러죠. 개인주의입니다. 이게 구성주의라고 그러죠.
둘째 며느리 또 전화 오죠. 설 끝나고 할게요. 이러죠. 큰 며느리 어때요? 역시 안 오죠. 다 개인 플레이예요. 자, 이걸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그러죠. 컨스트럭트, 뭐 구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사회적 특성은 원자적 분권적 사회다. 사람은 말이죠. 원자로 돼 있다. 어텀으로 돼 있다. 어텀. 우리는 구성원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분권적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관료제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공무원 돼가지고 독특한 행동하면 좌천돼요. 갑자기 시장님 그래요. 처음에 이제 합격하자마자 사회적 어떤 풍토가 남아가지고 시장님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에 가면 좌천돼 있어요. 저쪽 무슨 위생처리장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어떡합니까? 위생처리장이 냄새가 많이 나니까 맨날 고기 구워 먹어야 돼요. 삼겹살에다가. 찾아온 사 하나도 없어요. 위생처리장이니까. 거기서 한 10년 동안 돈 쫙 벌고 나오는 거예요. 왜? 특권 수당이 나와요. 생명수당 나와요. 냄새가 많이 나니까. 에? 맨날 고기 구워 먹고 하다가 좀 나이 되면 이제 중앙무대로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오자마자 영어 회화를 쫙 쳐갑니다. 왜냐하면 위생처리장에서 영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고기 구워가면서. 갑자기 말이죠. 서울특별시청 딱 오더니만 영어 회화를 쫙 능수능란하게 합니다. 시장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저 친구 비서실로 당장 데리고 와 그러죠. 비서실 딱 오니까 영어를 더 잘하는 거예요. 오바마 왔을 때 막 완전히 막 액션 취해가면서 오바마 뭐 짜장면 먹었느냐 별 얘기 다 물어보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에 이렇게 영어 잘하는 사람 없었다. 갑자기 워싱턴에서 불러요. 주미 대사관에서 부릅니다. 여기서 근무하라고 그래요. 갑자기 워싱턴 대사관 간다니까요. 위생처리장에서 고기 구워 먹다가. 왜? 10년간은 내가 나의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잖아요. 이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기회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정도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1페이지부터는 할 게 없고요. 그냥 평상시 한 얘기고. 행정의 이념과 목표 참 좋죠. 그래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개념 7가지가 있죠. 한번 눈으로만 보시고 7번만 보세요. 7번. 1970년대 뭐가 나왔느냐. 뉴 거버먼트 시대죠. 민주성, 참여. 요것만 줄 거예요. 참여. 참여가 중요하다. 지금은 참여 정부예요. 그죠?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행정 절차가 무효가 됩니다. 아시겠죠? 위원회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고위 공무원의 몇 %는 개방직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여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갑자기 말이죠. 이 산속에서 천자문 가르치던 천자 선생님이 갑자기 뭐 장관도 막 그러는 거예요. 참여 정부라. 아시겠죠? 자, 73페이지 공익에 대한 접근 방법 좋은 방법 많죠.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실체로서 공익과 구별 읽어만 보십시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74페이지입니다. 정의와 형평성 문제가 나왔죠. 이건 역시 불필요한 건데 2번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배분적 정의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가 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정의가. 그렇죠. 같은 것을 같게 대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게 정의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즉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행정에서는 뭘 강조했느냐? 배분적 정의니까 뭐예요? 상대적 평등을 강조했다. 자, 이거는 우리 행정학에서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 사회에서 나와요. 사회. 그래도 알고 있어야겠죠. 자, 평등이론, 그 다음에 실적이론, 욕구이론인 게 있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눈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입니다. 민주성, 능률성, 효과성이 있는데 이건 역시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민주성의 2가지 원칙 있죠? 대외적 민주성, 행정 조직의 민주성. 다 아는 내용이죠? 대외적으로 민주돼야 되겠고 내부적으로도 민주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능률성과 효과성 역시 좁은 의미는 투입 산출, 넓은 의미는 비용과 효과다. 넘기시기 바랍니다. 다 했던 거죠?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가외성이 있죠. 그죠? 가외성 요거 별표 4개 치세요. 가외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중첩성이라고 그랬죠. 자 4번 줄 보세요. 오버래핑이라고 그러죠. 중첩성, 중복성, 그 다음에 등전위 현상 이렇게 되어 있죠. 잠재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냐면 제가 강조 한번 했었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행정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죠. 그래서 비슷한 조직을 또 만들어 놓는 거 이거를 가외성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조직만 만들면 되는데 B라는 조직 또 만들어 놔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바다를 지키는데 해군도 있죠. 해군만 있어도 되는데 해양경찰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겹치겠죠. 둘은 겹칩니다. 이번에 세월호도 겹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서로 미룬 거잖아요. 그 세월호가 터졌을 때 저는 딱 생각한 건 딱 두 가지. 배가 넘어가려고 할 때 배가 이렇게 떠 있을 때 빨리 구멍을 뚫어야 된다. 배 구멍을 뚫고 빨리 끄집어내야 하는데 가라앉기만 기다렸죠. 서로 미루다가. 이게 바로 가외성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중첩됐기 때문에 미룬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줄 그시고. 즉 이거를 가외성이라고 하는데 가외성의 특징이 뭐냐? 중첩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더블로 들어가죠. 자,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핵심이었어요. 즉 우리가 행정 공부할 때 세금 걷어 행정하죠. 불필요하게 돈이 막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해군과 해병대가 있었는데 해병대 없애전 얘기가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겹치는 게 많단 말이에요. 특공대하고도 좀 비슷하고, 그죠? 그죠? 지나갈 때 이상한 소리 나잖아요. 해병대는. 철렁철렁 소리 나죠. 돈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모자도, 뭡니까? 각기진 모자 쓰고 막 그러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은 파트 1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지금 파트 1은 말이죠. 비무장지대 지뢰밭과 같은 부분이었어요. 지금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별거 아니었죠? 쉬웠습니다. 제가 쉽게 가르쳤습니다. 일부러. 왜 그러냐? 이걸 깊게 가르치면은 자포자기할 수가 있어요. 아우, 이렇게 어려운 걸 내가 왜 해? 이러는데, 파트 2부터는 더 쉬운 거예요. 이거는 파트 2부터는 말이죠. 사람 이름이 거의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와요. 또 대충 넘겨보세요. 보니까 다 한글이죠. 대부분 다 한글입니다. 물론 영어도 있지만 그만큼 행정학에 가장 어렵다는 부분 앞에 서론 파트로 우리가 무난히 넘어간 겁니다. 자, 문제로 보강하면 완벽하겠죠? 좀 쉬었다가 문제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쉬었다 오세요.